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추세선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추세선이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우리는 이 추세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등등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제가 띄워놓은 우측 자료부터 확인을 하실게요. 추세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다. 그리고 상승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점차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고점과 저점이 점차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하락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점차 하락하는 걸 말한다. 그 다음 수평 추세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추세를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한데, 모든 주식이나 코인은 모양이 상승을 하고 있거나 하락을 하고 있거나 횡보를 하고 있거나 이 세 가지 중 하나죠.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선은 좀 필히 알고 가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은, 이 횡보하는 추세는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추세는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과정이고, 이 천장권에서 횡보도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거고, 여기도 똑같죠.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거고 정도만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늘상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양새는 전 추세를 이어갈 때가 많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키포인트니까 수평 추세, 즉 횡보 추세에 차트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적용이 되는지 정도만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 매매 관점의 지지 저항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시정지 하시고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길게요. 추세선은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오래 지속되고 시도된 횟수가 많을수록 중요하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래 지속되고 시도된 횟수가 많을수록 중요합니다. 추세선은 이거 기억하시고요. 추세선은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으로 크게 구분하고 시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추세선으로 세분화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차트를 한번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세선은 보통 저점과 저점을 잇거나 아니면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술적 분석 도구인데, 이때는 상승 추세였죠, 비트코인이. 왜냐면 저점이 점점점 올라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비트코인 상태를 보면은 당연히 하락 추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모양새, 이런 걸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손쉽게 비트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사실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었냐면, 선을 고점에도 하나 딱 그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고점끼리 이어봅니다. 저점은 각이 일정하게 올라가는데, 고점은 각이 살짝 들어지는 정도로만 상승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점의 이 상승폭 대비 고점의 상승폭은 굉장히 미비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받아주는 세력은 존재하는데 위로 올려칠 때마다 힘이 부족해지고 있는 모양새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간단하게 추세선 두 개만으로도 비트코인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었다는 얘기죠. 일단 추세선은 최소 2번 정도 닿아줘야 그 추세선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교과서적으로는 3번 정도 닿아줘야 그 추세선이 확실하게 차트에서 적용이 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상 요즘 같은 장은 2번만 닿아도 충분합니다. 3번 닿고 그 다음에 추세선이 이제 차트에서 유지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 무너져요. 요즘 비트는 3번 정도 닿으면 무너집니다. 장이 난이도가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장 난이도가 올라갔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으로 크게 구분하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오래 지속되고 시도된 횟수가 많을수록 중요하다. 원래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주식장에선 굉장히 중요한데 비트코인장에서는 3번 정도로 보셔라. 최대 닿는 횟수를 3번 정도 보셔라.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도 한 번씩 읽어만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부분만 한번 짚을게요. 자, 추세선의 돌파는 추세가 변한다는 가장 빠른 경고 중에 하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만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세선의 돌파는 추세가 변한다는 가장 빠른 경고 중에 하나다. 이때 이 추세를 무너뜨린 순간 이미 하락 추세로 돌아설 거라는 걸 우리는 예상을 했었어야 돼요. 2022년 약 8월 17일 날 요 상승하던 추세를 깼을 때 추세가 돌아갔구나. 그러면 저점이 이렇게 낮아진 거죠. 그리고 고점도 이렇게 낮게 또 형성이 된 거고요. 추세가 변화를 했다. 즉 이렇게 유지되던 추세선을 깼다는 건 추세가 변할 거라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정도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그릴 때 하루의 종가만을 이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모든 시장 가격 움직임을 모두 포함시킨 최저점과 최고점을 이으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꼬리까지 그으라는 얘기입니다. 즉 추세선을 이렇게 대충 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확실한 요 꼬리, 그 다음 꼬리까지 그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꼬리부터 꼬리까지 그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긋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캔들에 종가랑 긋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이런 식으로 긋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이 꼬리와 꼬리까지 정확하게 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꼬리와 꼬리까지. 만약 이게 긋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구글 검색창에 트레이딩 뷰를 검색하셔서 가입을 하시고요. 그 트레이딩 뷰에는 이렇게 자석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이 자석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 추세선을 클릭을 한 다음 캔들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정확히 꼬리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상승 추세는 2개 이상의 저점, 하락 추세는 2개 이상의 고점이 필요하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상승 추세를 그릴 땐 첫 번째 저점 기준으로 두 번째 이상 저점에 선을 이으면 된다. 자, 하락 추세는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추세선을 그을 때 중요한 부분은 이 꼬리와 꼬리를 잇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다른 내용들은 구태여 막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넘어갈 필요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넘어갈게요. 자, 추세 변화를 판단하는 방법. 종가가 추세선을 돌파한 상태로 형성되어 있다면 추세가 전환된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추세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추세선이 한번 뚫렸다가 말아 올려진 경우에 사람들은 보통 손절을 고려합니다. 이게 뚫리고 쭉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 꼬리로 말아 올린 건 추세선이 깨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어떤 경우에 깨졌다고 보냐면 이 추세선 아래에서 종가 마감이 되었을 때 이 추세가 깨졌다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꼬리로 말아 올렸다는 건 추세선을 지키려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종가로 마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추세선을 지키지 못하고 추세선 아래에서 가격 마감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매수 세력이 매도 세력한테 졌다라는 심리적 분석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가가 추세선을 돌파한 상태로 형성되어 있다면 추세가 전환된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설명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정 비율 이상으로 가격이 추세선을 벗어나서 형성되고 있다면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렇게 쭉 내려 꽂아버린 경우에는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특정 비율 이상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추세선 돌파 기준은 뭐 보통 3% 정도로 잡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2.5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3% 정도 넘어가면은 이거는 다시 말아 올리더라도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2.5로 잡는데 교과서적으로는 3% 정도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준은 본인 주관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특정 시간이 경과 후 추세선이 돌파하였다면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종가 마감이 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기간이 추세선을 벗어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추세 전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추세선을 벗어난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자, 돌파 후 1, 2주 정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충 보시면 돼요. 이거는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채널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채널을 어떻게 긋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한 번만 읽어볼게요. 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일시정지 잠깐 하시고요. 자, 여기도 한 번만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차트에 그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더 확실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차트의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봉으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추세 때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쉽게 말해서 채널을 얘기하는 거야. 이 패러럴 채널. 자,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딱 긋습니다. 그 다음 위로 쭉 올려주는 거죠. 자, 방향성이 대략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점과 이렇게 고점을 추세와 추세로 이은 추세대로 표시했을 때 우리는 이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고요. 지금 추세대로 봤을 때 이 추세대 하단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크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다시 올라왔을 때 이 추세대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추세대 저항 그리고 여기에서 쌓였던 매물의 저항, 이렇게 두 가지 근거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걸 우리는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롱을 잡았으면 이 부분에서 숏을 타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한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손익비가 좋은 매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으로도 진입 근거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세 때의 중요성은 이러한 거래에 적절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가격과 추세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기 용이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관찰하기 용이합니다. 추세대가 형성되어 가격의 움직임이 위아래 추세선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결국은 추세대를 돌파해 나간다. 길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만 결국엔 언젠간 벗어나게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량도 체크를 하고 보조지표도 확인을 하고 캔들의 모양도 일일이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체크하는 거겠죠. 추세대 하나로만 매매가 영원히 가능하다면 추세대만 긋고 살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우리는 웬만한 기술적 분석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자, 상승 추세대의 윗선을 돌파하는 것은 추세 강화 및 새로운 추세이며 보조 추세선을 돌파하는 것은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상승 추세 때 윗선을 돌파한다는 건 이렇게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내용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 추세대가 상단을 돌파하는 순간 새로운 급등 추세가 나타나게 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세대를 그리기 위해 최소 2개의 고점 저점이 필요하다.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이제 추세선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뜻은 실제 거래를 할 때 진입하기에는 늦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맞는 얘기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방향성을 알기 위해선 이 추세대 채널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자, 추세대 하락 돌파를 하더라도 항상 추세 전환이 아니며 단기적인 반등 후 더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추세대 하락 돌파를 하면 웬만하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지금 같은 모양새처럼. 자, 추세대 한 개의 분석 도구로서 전체적인 방향을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다른 지표도 보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방향성만 보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 확인, 지지저항선 일일이 다 확인하고 보조지표도 확인을 하고 오늘의 캔들 모양, 매물대 등등등 뭐 피보나치가 또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진입을 해야 한다. 즉 진입 근거를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오늘 추세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의 때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